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다들 설 잘 보내셨나요?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이 됐습니다. 와, 진짜 1000명 너무너무 힘들었긴 했어요. 사실 중간에 한 달에 30명 남짓으로 구독자 수가 오르던 시기가 몇 개월 있어서 그냥 채널 삭제하고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하나 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다행히 다이소 영상 이후부터 다시 상승세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할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저희 만년필 덕질 연대기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조금씩 풀긴 했는데요. 제가 만년필에 빠지게 된 이유와 취향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서 이번 영상에서 좀 풀 생각이에요. 일단 저는 만년필 입문 전에도 굉장한 문구 덕후였어요. 왜냐면 저는 돌잡이 때도 햄토리 캐릭터 노트를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돌잡이 때부터 낌새가 보였던 저는 유치원생 때 캐릭터 60 수첩을 좋아했었어요. 막 캐릭 체인지 같은 애니메이션 그려져 있는 수첩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돌잡이 때도 그렇고 유치원 때도 그렇고 그냥 컬러풀해서 눈길이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중학교 때는 다른 여자애들이 그렇듯 필통 가득 필기구를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고 특히 시그널 0.28 블루블랙과 블루 색상을 좋아했었어요. 남들은 너무 바늘 같다는데 제 글씨가 남들보다 작은 편이라서 얇은 걸로 쓰니까 글씨가 덜 뭉툭해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년필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 고등학교 때 2가지가 터져요. 첫 번째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공부 자체가 필기량이 진짜 많잖아요. 거기다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거나 선생님 PPT 내용 적어야 하니까 글씨 쓰는 속도가 정말 빨라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빨리 쓰면서 필압을 세게 주는 게 아니라 펜을 잡는 손에 엄청 힘을 주는 습관이 생겼단 말이죠. 필압을 조금만 줘도 엄지손가락 옆 관절이 아프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 그립을 제가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주변에서 계속 왜 그렇게 잡냐, 좋게 잡아라,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손이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그래서 가뜩이나 예민한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이 아픈 걸 참고 일반 파지법으로 계속 쓰게 됩니다. 결과는 결국 손이 망가집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볼펜을 잘 못 잡아요. 10분만 글을 써도 손이 아리더라고요. 첫 번째 사건이 좀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은 달라요. 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라미사파리 2019년 한정 출시예요. 제가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어느 날 인스타를 보는데 광고가 하나 떴더라고요. 라미사파리 2019 한정, 병행 수입 22,000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참고로 그때의 저는 만년필 펜샵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라미사파리를 문구점에 있는 가격 그대로 사면 정말 비싸게 사는 거란 걸 몰랐어요. 솔직히 펜 하나에 58,000원 아니란 생각도 했고 만년필을 잘 안 쓸 것 같아서 갖고는 싶었지만 딱히 살 생각은 안 해봤는데 22,000원에 사파리, 심지어 파스텔 톤. 이걸 어떻게 안 사고 배기겠어요. 그래서 배송비도 아낄 겸 해서 친구랑 같이 둘이서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만년필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만년필에 입문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라미 사파리가 예뻐서 사파리가 갖고 싶어서 산 거라 만년필에 대해서 잘 알진 못했어요. 그리고 엄청 잘 써주지도 못했고요. 성인이 된 후에 글씨 교정 해보겠다고 글씨 교정 책에다가 글씨를 쓸 때 만년필 쓴 거 빼고는 일상에서 거의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 제가 만년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도 라미펜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서울 친척집에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스타필드를 처음 가봤어요. 서울 분들은 스타필드를 처음 가봤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광주에는 스타필드도 없고요. 코스트코도 없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없습니다. 더현대 당연히 없어요. 저 세 개 중에 가본 곳은 스타필드가 유일해요. 뭐 어쨌든 우와 역시 서울은 달라 하면서 스타필드를 갔는데 라미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구경해보자고 하면서 갔는데 이모께서 룩스 팔라딘 모델을 선물해 주셨어요. 첫 EF 닙이었고 각인까지 있어서 엄청 애정하던 펜이었어요.
이 펜을 선물 받고 만년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 유튜브를 엄청 본 것 같아요. 그때 알게 된 분들이 잉크잉크님, 문구대장정님 같은 분들인데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만년필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년필은 필압을 세게 주면 펜이 망가지니까 필압을 빼고 써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필압을 빼고 써도 수성 잉크를 쓰니까 글씨가 정말 진한 거예요. 그러면 일상 필기에 만년필을 쓰면 굳이 제 손이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년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만년필에 입문한 후에 생일 선물로도 만년필을 받고 펜을 여러 개 써보고 싶어서 중고장터들을 엄청 뒤졌는데요. 여기서 펜을 정말 많이 들이게 돼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요. 3만 원에 제가 트위스비 580을 중고로 샀는데요. 피스톤이 엄청 뻑뻑했거든요. 제가 구리스를 어떻게 바를지 몰라서 펜을 일단 분해를 한 거예요. 근데 분해 툴도 없는데 분해를 했어요. 사실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재조립해보려고 하니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펜을 보내고 다시 트위스비 580을 새로 드려요. 근데 이번에는 색도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어요. 잘 써봐야지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게 엠립이었어요. 그 전에 이미 제가 새필펜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가격이 싼 거 하나만 보고 엠립? 다른 사람은 잔말 쓰는데 왜 나는 못 써? 나도 잘 쓸 수 있어 하고 펜을 받고 판매자분께 당당하게 엠립 생각보다 잘 안 굵은 것 같아요. 판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냈어요. 결과는 아시죠?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EF닙으로 다른 분과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는 중고장터로 보냈습니다. 트위스비 이후에 여러 번 태필 펜들을 시도해보긴 했지만 그때마다 너무 굵다는 이유로 다 중고장터로 보내졌고요. 기억나는 펜이 오로라 입실론 EF와 플래티넘 센츄리 SF였는데요. 저는 첫 오로라라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오로라 특유의 사각임이 저와 맞지 않았을 뿐더러 EF가 유난히 굵더라고요. 유럽 펜은 잘 안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시그널 0.28을 즐겨 쓰던 사람한테 유럽 EF는 당연히 굵은데 그때는 그냥 오로라다 라는 생각만 하고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네요. 센츄리 SF 닙은 필감이 특이해서 신기했는데 이게 소프트 닙이 디펜처럼 굵기를 변화시키면서 쓴 펜이 아니에요. 필감만 즐기는 펜인데 디펜처럼 낭창낭창하니까 괜히 눌러보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누르면 소프트 닙은 디펜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눌리고 손도 정말 아파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런 점 하나 때문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은 수많은 중고거래를 통해 펜샵에 물량이 없는 펜이 아닌 이상 가격이 싸다고 중고를 사면 그 펜은 결국 다시 중고장터행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 걸 사서 오래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더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중고펜이 별로면 새 펜은 어떻냐고요? 근데 새 펜을 샀을 때 확실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제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지금보다 기준이 더 까다로웠어요. 시가형 안 되고 EF님 이상의 태필 안 되고 색깔 무조건 파랑 아니면 흰색 이랬단 말이에요. 만년필이 고가의 필기구라 기준이 더 깐깐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깐깐한 기준들 속에서 잉크잉크님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펠리칸을 알게 돼요. 물론 그 전부터는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물량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은 펜인데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그린마블을 중고로 드리고 펠리칸이 맛을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 블루마블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량으로 갑자기 물량이 들어왔을 때 삽니다. 새 걸로. 그래서 그렇게 큰맘 먹고 산 펠리칸 블루마블 신품은 제 인생 펜이 되었어요. 너무 좋게 지금까지도 잘 써주고 있는 펜입니다. 그 이후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펠리칸 블랙 톨토이즈도 드리고 플래티넘 센츄리도 써보고 화려한 배럴에 홀려서 레오나르도 오피치나 이탈리아나의 피테쿠사도 샀었어요. 이렇게 펜들을 사면서 제 취향이 뭔지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잡힌 취향은 이렇게 3가지예요. 첫 번째, 클래식하지만 중후하지 않은 외관. 두 번째, 뭉툭하거나 미끌거리지 않고 사각이고 날렵한 필감. 세 번째, 펠리칸 M205 이상 크기. 저 3개 중에 하나만 엇나가도 그 펜은 손이 안 가거나 중고장터행입니다.
제가 취향이 남들보다 훨씬 뚜렷하니까 펜을 시필해보면 아, 이거는 계속 쓸 것 같다. 사면 후회한다. 이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프로필감은 진짜 확실히 구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외관에 홀려서 펜을 사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더 이상 세일러 한정은 저를 현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파리를 갖고 싶어하던 고3 학생은 물리학과를 거쳐서 만년필 유튜버가 되었네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취향 진짜 소나무네요. 이렇게 취향이 뚜렷한 사람이 저 말고도 있을까요? 그래도 유튜브를 하니까 제 취향이 아닌 펜과 잉크도 사게 되더라고요. 만년필 유튜브 후기 보려고 틀었는데 맨날 펠리칸 4001 파랑 잉크랑 펠리칸 M205만 쓰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취향만 고수하게 되면 자꾸 고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샀는데 이거 좋네? 왜 지금까지 살 생각을 안 했지?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펜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펜이 까른 레상스 디블루밖에 없지만 그래도 안 써본 펜이 많으니까 더 많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만년필 덕질 연대기예요.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줄였는데도 이 정도예요. 심지어 잉크류는 담지도 않고 펜만 말한 거잖아요. 저 진짜 뭐 많이 샀네요. 이제 유튜브 1000명이 됐으니까 영상도 더 열심히 올려볼게요. 앞으로의 영상 계획은 업로드 횟수 늘리기랑 영어 자막 추가하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썸네일이 그렇게 신경 쓰였는데 하나가 해결되니까 다른 고민이 자꾸 늘어나네요. 그렇지만 미래의 제가 해결해 놨겠죠? 앞으로 영상 계속 올릴 거니까 우리 오래오래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이만 영상 마치고 가보겠습니다. 안녕.